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특집대담 진행을 맡은 최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 생태하면 생각나는 도시 바로 순천입니다. 이 시간 순천의 조충우 시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새해를 맞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으면 우리는 많은 꿈을 꾸지요. 그리고 매년 새해를 맞으면 1년의 커다란 계획도 세우지요. 그러나 우리 순천 시민에게는 지난 2017년도는 매우 행복한 한 해였고, 순천의 경쟁력이 한끗 올라간 한 해였다고 한다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2018년도는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을 기초로 해서 더 큰 순천, 더 큰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이제 지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시장님께서 그 송년사에서 지난해를 순천 도시 브랜드가 상승한 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해 주요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난 2017년도는 어쩌면 순천시가 순천시 역사에 아마 크게 쓰여질 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앞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고요. 네. 또한 우리 순천시의 예산이 작년도에 1조 원을 통과한 데 이어서 올해는 1조 2천억을 세움으로 해서 또한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을 세웠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우리 순천시가 이제 전남 제1의 도시로 부상한 한 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꿈처럼 생각되고 있는 것은 도시 재생 뉴딜 정책, 이곳에서 전국 최대의 성과를 거뒀죠. 두 개 부문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도시 뉴딜 정책도 크게 평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순천이 그동안에 산업화 시대 이후에 우리 생태와 자연의 도시를 표방했었고, 거기에 이제 관광객이 약 1000만 시대를 여는 그런 생태 관광지로서 자리 잡았다는 것도 우리 순천의 미래를 개척하는 큰 바로메타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순천 시민들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기가 22년 전에 생태와 자연이라고 하면 규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천 시민들은 모두가 이것이 바로 시대정신이라고 올곧게 생각해서 그 생태와 자연을 표방한 결과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우리 순천시의 발전 그리고 경쟁력을 키우는 하나의 기초가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런 성과들이 인정을 받아서 세계 최고 환경상인 그린월드 어워즈에서도 금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순천시가 추진할 중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대한민국 생태 수도에서 이제 대한민국 생태 수도를 넘어서 아세아 생태 문화의 중심 도시로 표명했죠. 그래서 이제 순천이 순천만 국가정원회가 1년에 600만 명을 돌파하는 대한민국 단일 관광지로서는 최고의 관광지가 됐었다는 것을 기초로 두고 이제 세계가 우리 순천을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큰 상인 그린월드 어워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를 세계 환경대사로 임명하는 등 세계의 환경계는 우리 순천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 순천을 평가할 때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함께했던 한일 환경 대상을 받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올해 순천은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순천은 더 큰 순천의 모습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중심을 둬서 해룡산단의 신소재인 마그네슘 클러스터 공장이 하루빨리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작년 말에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서 LH공사가 곧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도시공단이라고 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문을 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과 문화, 예술 쪽에서도 저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남권 국립미술관을 조례동 드라마 세트장에 유치한다는 등 이렇게 생태 문화 지구의 조성을 해 나감으로 해서 문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순천 시민의 이런 모습에도 큰 희망을 걸고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해 갈 걸 권유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순천 하면 정원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순천만 국가 정원을 통해서 제2의 정원 프로젝트를 지금 순천시가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국가정원 제1호가 꽃과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보는 정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서면에 있는 용계산 편백단지에 약 300만 평에 있는 산을 희양과 힐링의 그러한 정원으로 제2의 정원으로 개발하는 문제도 우리 순천을 새로운 정원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 열심히 해나갈 거고요. 이제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죠. 네. 잡월드 굉장히 희망스럽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잡월드와 함께 에코에듀센터가 완공이 된다면 이제 순천은 수학여행의 허브로서 1년에 약 200만 명 정도의 초, 중, 고등학생들이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또 지속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가 준비돼 가고 있다는 점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잡월드는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중심으로 꾸며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손에 쥐게 할 수 있는 체험 현장이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순천이 4차 산업박람회를 2021년도에 하게 하던 걸로 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준비해 나가게 된다면 새로운 시대 정신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체가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발전의 전략을 꾸려 나갈 것을 빌어 맞이하였습니다. 네, 이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올 한 해도 굉장히 바쁘게 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순천시에 특히 계층별로 행복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맞춤형 행복시책입니다. 네. 즉 말해서 지금 요즘에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국가적인 커다란 숙제이기도 하죠. 그러면 젊은 청년들에게는 결혼, 신혼에 대한 젊은 청년들에게 건강검진을 주로 한다든가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이들 출생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 지책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출생 신고를 하면 시민의 이름으로 꿈통장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 적금을 넣어서 5년 동안 적금을 드는 꿈통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임 부부들에게는 시술비 전액을 우리 순천시가 부담해 줌으로 해서 아이 낳기 좋은 도시의 명목을 살릴 작정으로 있고요. 또 아이들을 나누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의 경쟁력을 또 갖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공어린이집을 국가가 중앙정부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공공어린이집의 프로테지를 높여나가고 특히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등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의 모습을 해나갈 겁니다. 순천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적의 시리즈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순천 아이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는 또 순천이 대한민국 최초의 기적의 놀이터가 작년에 개소되어서 지금 앞으로 한 10개소 정도 아이들을 위해서 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정신 세계로 이끄는
그런 것도 상당히 저희들은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요즘에 뭐니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일자리 측면에서 청년 세대 일자리를 통해서 네. 저희들은 이제 청년이 움직임으로써 순천 경제가 움직인다 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 청년들에게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청년 창고, 청년 옷장, 청년 챌린저 수업 등 청년들의 중심으로 하는 시책을 집중적으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저희들은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순천 많이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9988 쉼터라든가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매달 건강진단을 하는 만성질환관리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질병 없는 어르신들을 보건소를 중심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도 순천의 특색이 있는 노인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행복한 순천시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이제 여수 순천 광양을 잇는 광역버스가 개통을 했다고 하던데 특히 이 순천시에서 교통복지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올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통 문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죠. 그리고 특히 우리 순천에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건 여수, 광양, 순천 3개 시의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광역 정주공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순천시의 목표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광양시장님 그리고 여수시장님이 흔쾌하게 합의해 주셔서 여수, 순천, 광양의 광역교통망이 지난 1월 1일부터 개통이 됐죠. 네. 순천에서 여수시청까지, 여수시청에서 광양시청까지, 그리고 광양에서 순천까지 버스가 이제 다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또 6월 달부터는 순환버스도 해나갈 작정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아니라 순천, 여수, 광양의 광역행정, 광역정주권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가 큽니다. 저희들이 지금 3월부터는 또 획기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해나갑니다. 초등학생에게 100원 버스를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교통카드가 있는 학생들은 한 번 타는데 650원인데 교통카드가 있는 학생은 100원씩만 지급하면 버스를 탈 수 있는 걸 해나가고요. 또 지금 해나가고 있는 마중택시 이것도 저희들이 동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에서 1km 이상 또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셔야 될 분들은 100원 택시가 확대 운영함으로 해서 교통 편의는 상당히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올해 대한민국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지방분권 그리고 시민주권인데 이 순천시만의 시민주권과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방분권 이건 시대적인 정신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면서 공약사항입니다. 올해 6월 달에 분권을 위한 개헌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확실하게 해나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고 지금 현재 세상을 보면요. 시민들에게는 벌써 지방자치가 벌써 성큼 와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야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부가 한다라는 것보다도 시대정신이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가 됐고 지방분권 시대가 됐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은 더 나가서요. 저희가 지금 대의민주 정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은 벌써 대의민주 정치에 만족하지 않고 수기민주 정치를 네.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더 좀 급박한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얼마나 훌륭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도시의 경쟁력일 것입니다. 또 저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작년에 각종 사업들을 해나가는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보다도요. 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듣고 시민들한테 실행권을 준 사업은 모두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지방자치의 장점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이제 각 읍면 동별로 네. 지방자치위원들과 함께
직접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고 직접 평가하는 그런 지방자치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순천시의 수건 사업 중 하나죠.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실제 이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혹시 특별한 계획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 신청사 설립 계획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가요. 공무원이 600명일 때 지어진 청사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순천시 공무원이 1,800명이에요. 3배가 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근무 건강도 그쵸. 좁아졌고요. 네. 또 이 건물의 안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작년도에 저희 4층 대회의실이 안전평가에서 D등급을 맞아서 한동안 사용을 못하고 보안공사를 해서 지금 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열어갈 때 신청사 필요하다 하는데 시민들과 함께 뜻을 같이 했고요. 저는 볼 때 순천시의 신청사는 시대에 맞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청사. 네. 그럼 100년 정도 한다면 건물이 100년을 버틴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 바뀌죠. 시민들이 바뀌죠. 그 시민들이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청사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순천시가 이제 새로운 시청 청사를 건립한다면 문화와 시민의 대화의 광장에 있는 시민의 것으로 우선 만들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앞으로는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AI 작품이라든가 디지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꽉 차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그런 청사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거를 장소도 물론이고 형태도 물론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고 작은 간담회를 약 50회 했고 앞으로도 몇 회가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날 네. 착공을 하고 그리고 2022년에 입주를 한다라고 하는 큰 계획을 놔두고 아마 시민들의 자유 공간, 토론의 공간, 복지의 공간을 중심으로 한 시청사가 탄생이 될 겁니다. 저도 빨리 이 시청사의 완공된 모습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작년 순천시의 제1위 정책으로 뽑힌 것이 이 바로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올해는 혹시 특별히 농업 정책으로 따로 계획하시고 있으신 건 있나요? 농협하면 순천이 도농통합도시로서 농업의 경쟁력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의 먹거리, 이건 정말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 또 다른 도시 경쟁력일 겁니다. 네. 순천하면 생태 자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순천하면 땅이 오염되지 않은 곳입니다. 바다가 오염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순천만 하천이 오염되지 않은 곳입니다. 또한 우리 순천 신도심에 가면 고압 성담탑을 철거함으로 해서 하늘도 전자파로부터 완전히 이제 깨끗한 도시죠. 네. 거기에 맞는 음식이 뭐냐 이거죠. 오염되지 않는 곳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가 있다. 이거에 저희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건 이제 로컬 푸드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약 53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이래도 로컬 푸드를 만들어 놓고 용역을 줍니다. 대행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친환경 식재료에 보장을 못했죠. 근데 저희 순천은 그걸 이제 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다른 데 위탁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한 50%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한 50% 투자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법인이 스스로가 운영하는 로컬 푸드. 한 가지 거기다 덧붙인다면 우리 순천 초중고등학생들의 무상급식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부를 갔는데 이번에는 올해부터 급식 식재료에 유전자 배양식품은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정책을 펴나감으로 해서 친환경 농작물을 한다든가 그리고 7대 고소득 작물을 함으로 해서 순천시의 농업의 성장을 1억 이상의 분홍을 140개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 순천시의 한 해 계획들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모두 이루시려면 정말 바쁘게 뛰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과 순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잊지 못하면 뒤떨어지고 맙니다. 저는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이렇게 제언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20년 전에 산업화 뒤끝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는 산업화보다도 이제 자연과 생태 시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시민들은 자연과 생태의 시대를 개척해 나감으로써 오늘의 순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가 열립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 자치 시대가 열려가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시민과 같이 협업하고 어떻게 토론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이 뛰셔야 합니다. 공무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민과 함께 뛰었을 때 새로운 21세기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순천이 주인이 되고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열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TV 특집 대담 순천시의 조충은 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순천시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올해의 계획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제 질문 하나하나에 순천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이를 통해 순천시가 한층 더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